안녕하십니까. 보이스피싱 사기 없는 밝은 세상을 만드는 유튜브 보이스피싱 백신입니다. 오늘은 제14편으로 저와 함께 할 내용은 끝이 보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의 악랄한 사기 수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금융계좌를 가지고 계신 모든 국민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방송 중에서 꼭 기억하실 내용은 금융감독원 등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 신고를 접수하는 기관의 사이트를 사기꾼들이 거꾸로 위조한 가짜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사기꾼들의 극악한 사례입니다. 사기꾼은 피해자 40대 여성에게 인터넷 사이트에서 구입한 물건이 결제되었다는 허위 문자를 발송하지요. 피해자가 당황해서 물건을 구매한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자 알아보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약 10분 후 경기 남부경찰청 특수수사대라고 하면서 전화가 옵니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선생님이 통장에서 현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정보가 있어 전화를 한 것입니다. 문제는 2차, 3차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선생님의 의지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몰릴 수 있으니 통장 안전처치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경기 남부경찰청 특수수사대이니 안심하세요. 선생님과 선생님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꾼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도록 조치할 테니 경찰의 안내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0분 후 금융감독이라고 연락하면서 이번엔 전화가 왔죠. 경기경찰청 특수수사대로부터 선생님 계좌가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악용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선생님이 계좌를 보호하기 위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많아 금융감독원 주소와 민원 사이트와 전화번호를 알려줄 테니 지금 알려주는 민원 사이트로 접속하세요. 물론 허위 금융감독원 민원 사이트입니다. 친절하지만 그렇다고 과하지 않은 침착한 수사기관 공무원의 말투로 공손하게 전화하지요. 선생님이 피해도 문제지만 선생님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어쩌면 선생님께서 저희 수사기관에 입주하시면 거대한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할 수 있습니다. 어렵겠지만 저희가 말씀드린 최소한의 금융정보를 입력하여 2차, 3차 피해를 줄이고 보이스피싱 조직 검거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 40대 여성은 정보를 입력하였고 그 정보를 악용하여 피해자 계좌에서 대포 통장으로 자금을 이체하게 된 것이지요. 다른 보이스피싱 실제 사기 사례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피해자 C씨는 카메라 구입 39만 8천원 지불이라는 문자를 받고 해당 업체로 전화해서 물건을 구매한 사실이 없습니다 라고 하자 해당 업체에서는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해당 업체가 진짜일 수 있고 가짜일 수 있지 않나요? 피해자가 모르는 내용이라면 대부분 사기꾼이 던진 미끼 전화번호일 확률이 많습니다. 10분 후 사이버 경찰청 치땡땡 팀장이라고 하면서 전화가 오지요. C씨가 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어 전화드린 것입니다. 통장 안전 조치를 위해 보내드리는 금융감독원 이민원센터 홈페이지 주소를 접속해서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신분 확인 자료를 입력하셔야 계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C씨는 보이스피싱 사기가 아닌가 의심합니다. 10분 후 다시 사기꾼에게 다그치는 전화가 왔습니다. 보낸 사이트로 접속을 왜 안 하세요? 선생님 별에서 사이트를 보낸 건데 검찰청 출대해서 직접 조사받아야겠네요. 망설이던 C씨는 결국 사기꾼이 보낸 금융감독원 이민원센터 홈페이지 주소에 접속하게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금융피해를 당한 통장번호, 통장 사용 계좌의 카드번호, 공인인증번호를 입력하세요 라고 강한 지시를 받고 금융정보도 결국 입력하고 말았습니다. 사기꾼은 탈취한 금융정보를 악용해 C씨의 계좌로부터 4,578만 원을 이체간 겁니다. 일반적으로 사기꾼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미끼에 걸려든 피해자에게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서 아주 교묘하게 전화를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신용의사 등으로부터 돈 주고 빼낸 정보를 분석해서 목표를 두고 집요하게 전화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 모르는 전화는 가급적 받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전화번호가 알려진 경우에 역관광하면 보호범죄를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역관광이 무엇인가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관광은 피해자에게 걸려온 전화가 보이스피싱 사기 전화라는 것을 피해자가 미리 감지하고 사기꾼에게 장난치는 전화를 말합니다. 금감원 경찰서 검찰청 홈페이지를 보여주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꾼입니다. 국가기관은 홈페이지를 일부러 보여주지 않습니다. 개인의 돈을 보호하는 계좌도 있을 수 없고 그런 계좌를 가질 자격도 의무도 없습니다.
사기꾼이 다날이라는 업체를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사진입니다. 국가기관은 전화로 계좌번호 알려주며 송금하지 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라며 계좌로 돈을 보내라면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금융감독은 검찰청, 경찰서 등에서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전화를 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 출석도 반드시 문서로 하지 전화로 출석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체면을 세워 배려를 해준다, 불응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도 100%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절대로 당황하지 말고 그렇다고 화는 내지 말고 그냥 끊으십시오. 수사기관에서 추서하는 날짜에 추서하지 않아도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충분히 날짜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한두 번 정도 출석 요구일자에 출석하지 않는 데서 큰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전화를 받은 경우는 반드시 전화를 끊고 지인에게 통화 내용을 말하여 마음의 안정을 찾고 앱이 깔리지 않은 다른 전화로 경찰청, 검찰청, 금감원 등에 전화하여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사기꾼이 안내하는 앱을 깔았다면 그 전화로 하는 문자나 통화 내역을 사기꾼이 모두 보고 있으므로 우리 수사기관이 전화로 하여도 사기꾼 조직에 저절로 연결되어서 다른 전화를 사용할 것을 반드시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송금이 정보를 변경하여 타의 명의의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이스피싱 감시단장 홍길동, 중앙검찰청 수사국장 김개동 등 이름을 대며 돈을 보내라고 하면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지연 이체 제도를 적극 신청하여 활용하고 이체 금액 한도도 적당하게 줄여놓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연 이체 제도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모바일 뱅킹 등으로 송금하고 나서 최소 3시간 이상 지정된 시간에는 이체를 중단하고 그 시간이 지난 후 상대방 계좌에 입금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와 이체 실수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2015년 10월 16일 이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은행 지점 창구나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 신청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지요. 금융기관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인출이 30분 이에 인출이 가능하는 지연 인출 제도와는 다른 제도입니다. 그래서 지연 인출 제도는 다시 말하지만 신청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제도입니다. 또 지연 인출 신청 제도는 현재 ATM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 주제는 무엇인가요? 금융거래 이용자가 각별히 명심해야 할 사항인 보이스피싱 사기에 걸리지 않는 10가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추워지는 겨울 날씨에 건강 조심하고 함께한 시간에 공감하시거나 힘을 실어주시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